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줄의 글. 첫 코너 오피니언 리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부대신문에서 학우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글은 사설인데요. 교육과 연구의 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놓인 냉엄한 현실은 실로 무섭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입 정원 미달은 가속화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는 교육 비용 지출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졸업생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며 향후 R&D 예산의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방식의 확산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무분별한 생산은 대학 교육의 내용과 형식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였지만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이다. 이는 코로나가 대학 혁신을 위한 길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은 모든 대학이 동일한 상수라는 말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선언문 같은 사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볼게요. 네, 정두나 편집국장이 쓴 선을 넘는 청년들이라는 칼럼은 무슨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청년 정치인들의 장난스러운 문구들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각 위원을 소개하는 카드뉴스에 적힌 표현이 문제시된 것이다. 육군을 비하하는 표현인 육군 땅개나 투자 실패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한강 갈 뻔함이라는 표현이 비난을 받았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장은 가장 큰 화제가 됐다. 제1야당의 위원회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은 SNS에 특화된 카드뉴스 형식을 활용하고 TMI라는 표현으로 거침없음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없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뿐이었다. 청년 정치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비난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서 정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스스로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며 동정을 사는 모습은 나쁘끄러울 따름이다. 청년이 정치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중앙청년위원회는 열심히 하는 기특한 청년들이란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치를 해보겠다는 당찬 청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햇병아리만이 남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은 이 같은 망언을 해왔지만 당 지도부의 제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당황할 만도 했던 이례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청년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무엇일까? 탄탄한 지지층도 경제적 힘도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지탄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품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아무 잘못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속사정도 어렴풋이 알기에 입안이 씁쓸할 따름이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득권에서 밀려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씁쓸해진 마음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성대 신문에서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생명을 위해라는 글인데요. 박희연 편집국장이 썼습니다. 어떤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래로 66년 만에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에 일이었다. 헌재의 결정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서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해줬다. 정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하고 싶다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풍조 탓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고작 15시간, 초, 중, 고등학교 평균 5시간 뿐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피임 방법, 인권, 책임감 학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성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조항 때문에 많은 여성이 죽어간다. 매년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지로 인해 전 세계 850만여 명의 여성이 합병증을 겪고 5만여 명의 여성이 사망한다. 안전한 임신 중지만 가능하다면 죽지 않아도 될 여성이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다. 대체 입법 시한이 불과 석 달 채 남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어선 안 된다.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기자가 쓴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 보호, 잠시 읽어볼게요. 지난 호 신문에 실린 기약 없는 철장 속 기다림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 비좁은 견사를 통해 확인한 학대의 흔적은 너무나 참혹했다. 더 참혹한 것은 이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죄 없는 동물이 보호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동물 학대를 막아줘야 할 동물보호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분명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2년간 구속된 경우는 단 2건밖에 없었다. 참혹한 동물학대 실상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와 처벌 건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형량이 조금 강화됐지만 학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으로 처벌했던 지난날에 비하면 나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처벌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동물학대범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캐나다는 동물학대범에게 2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다. 우리는 동물학대가 명백히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었던 학대의 흔적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란다. 네, 이번에는 인문학과 이정현 학우의 글인데요. 제목은 마음에 귀 기울일 때, 기고문 잠시 읽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우리의 생활을 덮친 후 벌써 3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도 변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이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되도록 외출과 모임을 삼가세요. 코로나19 이후 뉴스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멘트다.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사이 사회 혹은 관계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블루는 청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취업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라고 하고요. 특히 청년층은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서 스스로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네요. 더 나아가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적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짜증과 분노로 변화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무산되고 손해를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분노를 야기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의 행동도 코로나 레드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와 같은 물리적인 예방 방안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퍼지는 심리적인 감염을 예방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지혜롭게 코로나19에 대처하자. 다양한 학우들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